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들어 주식 급등으로 아주 뜨거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엔비디아가 왜 잘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강점, 어떤 경쟁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HBM과도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연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이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주식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참고로 저는 아쉽게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PU, CPU의 차이점, AI 연산의 특징,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장점과 향후 경쟁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PU와 GPU의 차이점.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차이점이 뭔지. CPU에서는 몇 개의 고성능 코어가 복잡한 연산을 담당하고 GPU에서는 수십 개의 저성능 코어가 단순 연산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컴퓨터의 뇌라 그러는 이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의 내부 코어 하나의 구성을 보면 이 연산의 흐름을 담당하는 컨트롤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연산을 담당하는 ALU가 있어요. 근데 얘네의 면적이 지금 GPU랑 비교해 보면 더 크죠. 대신에 수는 적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CPU는 어, 그런 제어 흐름이 복잡한, 그러니까 뭐 포트에 인풋 아웃풋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런 좀 복잡한 제어를 많이 하는 반면 이 GPU는 진짜 단순히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런 단순한 연산의 제어를 잘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ALU의 크기도 다른데 그 CPU에서 할 수 있는 연산의 종류보다 GPU에서 할 수 있는 연산의 종류가 더 적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연산의 종류가 적은 대신에 그 적은 수의 연산을 수행하는 ALU들을 굉장히 무수히 많이 박아 넣어서 훨씬 더 병렬적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에 비유하자면 CPU는 적은 수의 고급 인력이 있는 거고 조금 그 GPU는 조금 고급 인력은 아니지만 인력 자체는 많은 그런 녀석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래픽 연산이 어떤 게 그렇게 다르기에 이 GPU라는 녀석으로 그래픽스 처리를 하냐 하면은 그래픽 연산은 아주 단순한 연산을 높은 빈도로 횟수로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이 왼쪽에 토끼를 볼게요. 이 3차원 공간상의 토끼입니다. 이 토끼 데이터 구조는 지금 이렇게 메쉬로 돼 있죠. vertex와 face로 이루어진 메쉬 구조입니다. 이 3차원 공간상에 점이 있는 거고 제가 이거를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 볼게요. Z축을 중심으로 세타 회전을 시키는 회전 변환 행렬은 이렇게 생겼죠. 그쵸? 거기다가 XYZ 모든 점에 대해서 이 행렬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나오죠. 이거를 몇 개를 해줘야 돼요? 예, 전체 vertex 개수만큼. 그러니까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vertex 몇 개쯤 되지? 한 1000개 달려나? 한 1000개 더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몇 천 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한 행렬 곱, 그러니까 부동소수점의 곱셈과 합산 연산을 수천 번 해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픽 연산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GPU는 사실 이 연산에서 크게 제어부가 관여할 건 없잖아요. 그쵸? 레지스터에 그 데이터만 읽어와 주면 되고 그거를 덧셈에다 넣어주면 돼가지고 이 제어부의 역할은 딱히 없는데 대신에 수많은 점들에 대해서 똑같은 연산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큽니다. 그래서 GPU는 이 스루풋이라 그래서 이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걔를 얼마나 빨리 처리해서 빼내느냐 속도가 중요하고 이 CPU는 레이턴시라 그래서 데이터 하나가 들어오면 걔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이라서 그 양쪽의 지향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GPU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뜯어볼게요. GPU 엔비디아사의 RTX 3080이라는 GPU를 뜯어볼 건데 얘는 암페어 아키텍처라는 아키텍처를 써요. 이거 그냥 이름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는 68개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비싸지면 이게 더 많아져요. 뭐, 그렇습니다. 비싸지면 많아지고 하나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엔비디아 홈페이지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온 건데 이걸 잘 확대해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FP64, FP32, 인트 32, 텐서코어 이런 것들이 막 있죠.
얘네들이 뭘 하는 거냐면은 FP32는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연산기예요. 그러니까 시어너 했죠, 시어너. 시어너의 플롯 타입이 32비트 플로팅 포인트잖아요. 그쵸? 맞죠? 네, 32비트 플로팅 포인트인데 걔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FP64는 시어너의 더블 타입의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에 32비트를 뭐라 그래요? 싱글 프리시전이라 그래요. 밑에 얘를 더블 프리시전이라 그래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FP64의 개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는 더블 프리시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16비트 half 프리시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왜 그래요? 메모리 용량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당 이렇게 플로팅 포인트, 인트 뭐 이런 연산 이런 데이터 타입을 연산할 수 있는 장치가 그냥 무식하게 많이 때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산기를 짜자자작 이렇게 때려 박고 얘네 하나를 쿠다 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쿠다 코어가 9,000개가 있네, 16,000개가 있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요거 하나, 요 조그만 FP32 연산기, FP64 연산기 뭐 이런 거 하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생긴 게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무식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GPU는. 반면에 우리가 그 인텔 보면 인텔도 홈페이지에 가면 대충 자기네 아키텍처 설명해 놨어요. 인텔 골 골든코브 최신 아키텍처 골든코브 아키텍처를 보면 이렇게 연산기가 많이 때려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메모리에 로딩하는 레이턴시를 줄이는 설계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 X86 계열 프로세서가 훨씬 더 레거시가 많고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복잡도는 좀 있죠. 아무튼 이거는 오늘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AI 연산의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AI 연산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단순 연산이고 무한 방법입니다. AI에서 루트 이런 거 안 써요. 이 X승 잘 안 써요. 대부분 합 곱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머신러닝 모델, 가장 원시적인 머신러닝 모델인 멀티레이어 프로세스는 결국에는 Y는 WX, 벡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거기다 뭐 합산도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이 아주 단순한 곱 또는 합 연산을 무지하게 많이 해주는 게 딥러닝 연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최근에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이 인퍼런스 추론 과정에서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이 몇 번 들어가냐를 조사를 해봤는데 아마 레스넷 50이 가장 이제 2D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2D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녀석인데 대충 뭐 10의 9승 정도예요. 근데 지금 자연어 처리 버튼 넘어서 우리가 에이지 아티피셜 뭐 제너럴 인텔리전스도 있다 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GPT-3를 보면 10의 15승 몇 배 차이죠? 100만 배 차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다루는 AI에 비해서 이 GPT로 대표되는 그런 언어 모델들은 100만 배 이상 연산 횟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PU의 성능이 더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문제입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딥러닝 모델의 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딥러닝 모델의 용량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Y는 WX 아까 퍼셉트론 얘기했잖아요. 이 WS에서 W를 우리가 모델이라 그래요. 모델의 파라미터. 모델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구하는 게 모델 학습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W가 더 용량이 커지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지금 GPT-3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175빌리언 개입니다. 1750억 개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나타내면 어느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냐면은 엔비디아 H100이라고 하는 GPU가 있어요. 얘네가 80GB 램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88 말고 80GB. 오잉? 죄송해요.
80GB의 램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10장 필요해요. 이거 10장을 써야지, 그러니까 800GB의 램을 써야지 이 모델을 GPU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만든 맥북이 16GB 램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겠지만 이 메모리 입출력 속도가 연산에 아주 큰 밭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메모리 수요도 늘고, 그리고 기존 D램의 5, 6배 속도로 입출력을 할 수 있는 HBM이 각광받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Y축 이거 로그 스케일입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이거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0의 6승배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대충 우리가 AI 연산은 굉장히 고반복성, 단순 연산, 높은 메모리 용량, 그래픽 연산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왜 하필 엔비디아인가라는 문제에 제가 나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물론 우수한 성능도 있지만 이 쿠다라는 플랫폼 혹은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호환성 높은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뭐 오픈CL이나 뭐 다이렉트 컴퓨트, 이거 아마 인텔인가? 뭐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 오픈CL이나 다이렉트 컴퓨트가 경쟁을 했으나 지금은 이런 우수한 플랫폼 호환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더미넌트한 그런 플랫폼이 됐고요. 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제 쿠다는 일부 개발 환경에서 이 심각한 호환성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쿠다를 깔려면 지우고 깔고를 계속 반복하고 우스갯소리로 쿠다를 한 번도 안 깔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깔아본 사람은 없다는 그런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등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굉장히 잘 연동되고 이제 좋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NVCC라고 쿠다 언어를 컴파일하는 자체 그 컴파일러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또 엔비디아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왜냐하면은 코드를 아무리 잘 짜도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다시 못해주면 그 성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성능을 최적으로 끌어쓸 수 있는 컴파일러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다 코드, 저도 옛날에 이제 쿠다 개발 잠깐 했었는데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C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확장자는 .cu 파일이에요. 이게 돌아가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저 안 돌려봤어요. 이거 그냥 제가 노트에 쓴 거고 돌려보질 않아서 돌아가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장점이 요 쿠다랑 엔비디아 MVCC라는 엔비디아 쿠다 컴파일러라는 컴파일러입니다. 그럼 이제 미래의 경쟁자들도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쵸? GPU는 딥러닝 연산에 가장 최적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냐? 쓸데없는 게 없냐? 하면 그건 또 아닐 거예요. 딥러닝은 이제 행렬,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미분 이런 거를 많이 수행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매트릭스의 대부분이 0인 그런 행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곱하냐, 이게 또 문제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더 최적화된 프로세서도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음, 잠시만요. 시그모이드 펑션 같이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이 초월 함수를 뭐 테일러 전개를 해서 하던가 아니면은 어떤 ALU로 계산을 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아예 얘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칩을 박아 넣을 수 있어요. 하드웨어의 칩의 어떤 부분을 아예 이 함수를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많이 쓰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행렬을 많이 쓰니까 이 행렬을 위해서 최적화된 그 메모리 구조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되게 반복적인 메모리 패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최적화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바로 아이고 아이패드가 좀 이상하네요. 구글의 TPU죠. TPU는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하는 유닛이 되게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출력을 넣어둘
버퍼도 굉장히 크게 있고요. 딱 필요한 것만 남겼어요. 국내에도 뭐 리벨리온, 퓨리오사 이런 회사들이 되게 요새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NPU들은 어 그 특정 비전용, 그다음에 스피치용, 그다음에 뭐 NLP 자연어 처리용 이렇게 딥러닝 태스크의 특정 용도에 따라서 더 최적화시켜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재밌는 세계가 있죠.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좀 더 발전해서 사실 이제 국내 우리나라도 잘하니까 이제 국내에도 좋은 이제 팹리스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래픽 카드, CPU, 그다음에 NPU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과제인 트레이드 오프 문제입니다. CPU라는 게 한쪽에 있다. 아이고. CPU라는 게 한쪽에 있다면 반대쪽에는 NPU가 있겠죠. CPU의 특성은 좀 더 제너럴한 태스크를 할 수 있고 NPU의 특성은 좀 더 스페시픽한 태스크,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태스크의 수가 굉장히 제한됐죠. 대신 속도는 빠르고요. 이런 엔지니어링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잘 최적화하면서 우리가 딥러닝 발전에 따라서 더욱더 속도가 빠른 하드웨어가 예, 개발되길 바라며 오늘의 그 주제를 끝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